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4선의 서울시장 오세훈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4선이나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라면 지지율이 지는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요거를 이제 박희석 기자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이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지방선거 이후에 네. 그 행보 아주 간략하게 보고 네. 이 사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네. 한번 그냥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간단합니다. 아마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4선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만 4번 번. 했습니다. 네. 그 2011년도 8월 달에 서울시장에서 사퇴할 때 네. 그걸 뭐라 하던데? 뭐 캐삭방? 캐삭방이라고 아유, 하던데. 요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캐삭방이라고 하던데 뭔지 전혀 모릅니다. 캐릭터 삭제 뭐죠? 그러니까 뭐 그 자리를 걸고 일종의 내기를 해갖고 졌다 이제 그걸 캐삭방이라 하는 거. 캐릭터 삭제 빵. 예. 캐삭빵이라고 하겠네요. 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빵 네. 하듯이 뭐 죽빵, 생일빵 이런 데. 생일빵.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 7, 8, 9, 10, 11, 6년 횟수로 6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만 8년 했고 선수로 따지면 4선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정치인도 했고, 뭐 유명 그전에 인사였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4선 서울시장 하고 나서 지방선거가 꽤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2달 전입니다. 6월 그러니까 1일 날 있었으니까. 아니, 대통령을 하도 뭐라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습니다. 아, 이제 100일 됐나? 그러니까 이 아니, 석 달.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이런, 이게 이 공세에 잘 맞서야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네.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된 그것도 좀 시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지만 이 소위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네. 그때 1위가 뭐 야권 여권 이거 가릴 필요 없이 네. 1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정과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 전과 4번. 네, 그 사람 말고 그뭐 2등. 제 기억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2등은 바로 이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4선 기록을 세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지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내지 4% 나와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 네. 지지율 한 4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아예 두각이 없어요.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7월달 7월달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 지지율 1위 1위입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그리고 뭐냐면 한동훈 1위, 홍준표 2위, 오세훈 3위.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기사 쓴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초유의 4선 서울시장 고지를 밟게 된 오세훈 시장의 미래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고조됐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29.3%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정치 지도자를 물어봤는데 이재명을 얘기한 사람들은 대체 뭔 정신입니까? 아니 딴 걸 떠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윤석열의 뒤를 이을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 했더니 이재명.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23.9% 아주 이건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요. 23.9%가 그때 오세훈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그래서 2등이긴 한데 아주 유력한 주자, 차기 대권 주자. 여권에서는 아주 유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권 차기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리서치 뷰가 6월 28일, 30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똑같은 15%. 오, 맞아요. 제가 이 조사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뭐 여론조사가 업체가 다르고 여론조사 뭐 문항도 달랐겠지만 어쨌든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오세훈은 처음보다 엄청 떨어지고 한동훈은 올라가고 그래서 둘이 동률을 기록했다. 근데 이 동률마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깨졌습니다. 이 리서치퓨 같은 조사 업체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같은 업체가 같은 조사 방식으로 같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건데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결과를 보면은 네. 오세훈 11%, 네. 3위, 1위는 13% 한동훈, 2위는 12% 홍준표. 2위, 그러니까 2위에서 예, 웃습니까?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상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의외의 지지율이 높다 이거 이겁니까? 상당히 아니 원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대선 끝나고 막 대선에 비협도 하고 이런 어떤 해가지고 비호감 이런 이미지가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또 저력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대구시장 있는데. 지금 대구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예, 제가 그래서 적폐청산을 영상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을 비판한 적도 있고 그렇긴 네. 하지만 참 그래도 어쨌든 저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 홍준표 시장 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 한번 대구 한번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게 예. 어떻겠냐고. 갖고 제가 좀 몇 달 뒤에 하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지지율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13, 12, 11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시면 오세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선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국회의원만 5번, 경남이사 2번, 네. 당 대표 2번 네.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했을 거예요 아마. 뭐다 했어요. 그 원내대표 할 때 뭐 좀 갖고 가고 그랬긴 했지만 활동비 이런 거. 아 그렇습니까? 네. 항공비. 각 씨한테 갖다 줬다고. 네? 각 씨한테 갖다 줬다고. 맞아. 어쨌든 어마어마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 네. 어마어마한 지방 행정 달인이지 않습니까? 네. 자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불과 장관직에 오른 지 한 2달 됐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이 사람이 범보수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제가 대략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아주 단기간에 시정을 장악하고 그러니까요. 네. 뭔가를 바꾸겠다, 네. 개혁을 하겠다, 적폐를 네. 청산하겠다, 뭔가 이 재정 건전성을 네. 강화하겠다 이런 거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은 왜 떨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영상을 본 500만 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하고 네, 논쟁을 할 때, 네. 공방전을 벌일 때 이런 표현 좀 너무 단순하게 네. 하지만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막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버럭해찬 이해찬처럼 버럭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자기 감정을 과잉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는데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그것도 말투 자체도 상당히 절제된 말투 네. 이런 걸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 정치인의 품격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 그거에 딱 비춰서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어떤 그 품격을 지키면서 절제된 말투를 쓰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매섭게 상대방을 공박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겁니다.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원이 107명, 107명이나 있는데 네. 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혹은 그 전에 미래통합당 내지는 그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별로 보인 적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 강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파하는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겁니다. 너무 신선하다.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의 그렇죠. 모습은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의 측근이라서 이게 아닙니다.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상당히 실력 하나는 있는 모양이다.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네. 이제 믿음이 형성돼가지고 그 믿음이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는 걸 텐데 그럼 오세훈 시장 사선 서울시장은 그럼 왜 떨어지냐 지지율이 맨 처음에는 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4% 가까이 지지율을 기록한 오세훈 지금은 왜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11%밖에
못 받고 있느냐?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아니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으니까요. 이 기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약간 삐걱대는 게 그 어디죠? 그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터뷰 관훈 토론. 거기서 제가 알기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감싸는 워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관훈 토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세훈 시장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와 약간 차별화 행보를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대선 한 1년 남겨놓고 차기 주자들이 그 현 정권의 어떤 성패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충성을 하고 막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동조를 하든지 할 텐데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이제 제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경북대 정호영. 그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정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인사에 대해서 저라면 그 사람 안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관훈 토론에서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하지만 이게 이준석을 무슨 윤핵관, 이준석이 얘기하는 윤핵관, 뭐 권성동, 장제원, 그 밖에 뭐 이철규 이런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몰아내야 돼 해가지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조작을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기획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시다시피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12월 29일 날인가 이거를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일날 이준석이 그 대전에 뭐 장모 룸사롱 운영자인가 뭔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장 사장님 뭐 사람 하나 보니까 만날 수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이 나게 또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김철근이가 내려가가지고 7억 원 약속합니다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요 비상식적인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실제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으로부터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왜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봤더니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다. 맞아요. 너는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진이라는 당대표를 몰아내라 해서 윤핵관이 이렇게 몰아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 몰아냈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대선 때 이준석 씨가 가출하고 막 그랬을 때 안 받아줬어야죠. 이미 쳐냈겠지. 그럼 뭐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울산까지 가서 소주 마시면서 이준석한테 읍소를 하고 뭐 하려고 당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이준석 탄핵하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더니 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이준석을 끌어안았겠습니까? 윤핵관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면 지금 정권 지지율이 왜 이렇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순전히 이준석의 잘못이에요. 성상납 의혹을 수습하는 과정,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언행,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 윤리에 회부가 됐고 당 윤리가 7월 7일인가 8일 날 이준석을 출석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소명을 듣겠다 했는데 그 전날인가 이 오세훈 시장이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이라는 그 전제는 뭡니까? 당 윤리위에서 지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탈당 권고, 제명에 중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탈당 권고를 했을 때는 뭐 말이 탈당 권고지만 나가야 되고 제명은 나가든 안 가든 그냥 제명해버린, 지워버리는 거고 삭제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도 사퇴하게 되는 사유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중징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적 현안, 그것도 당내에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도 꼭 뭐 물어보면 글쎄요, 그건 제가 얘기하기 적절치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항상 빠져나가는데 항상 빠져나갑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평소 자세, 입장 이런 걸 버리고 적극적으로 옹호한 듯한 입장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이면서 당 윤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징계를 내렸으면 거기에 따는 게 마땅한 거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이 사람이 실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윤리가 결정을 했으면 중도 사퇴할 수
하는 그 사유가 발생했으면 해야지. 득보다 실이 많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다 그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후보 시절 때 이준석 대표랑 전 대표랑 처음 만나서 맥주 호프타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막 여러 잔 먹고 나오면서 갑자기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해요. 오세훈 시장 근처에 있는데 불러서 2차 갈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무리 당대표라 그래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의 후보였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는데 서울시장을 그 전화해서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씨가. 아니, 이준석 씨 하는 행태를 보면은 거의 대통령이 자기 아래인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자기 아래에서 내가 당 대표고 대선 후보라고 해도 당 우선권 내가 갖고 있겠어. 이렇게 했던 자가 네. 누굽니까? 당 선거 캠프 내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네. 했던 자가 누굽니까? 네? 이준석. 네. 그리고 이준석이 자기가 버금가는 전략가라고 얘기했던 김종인 씨. 네. 그냥 내가 자기가 캠프 그거 인선 그거 발표하면서 내가 왜 후보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김종인 없으면 대선에서 100% 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겼죠? 이준석 씨가 하는 말 중에 과연 몇 마디가 맞았을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준석을 옹호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또 오그라드는 겁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만둬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이준석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만회해 보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네? 네.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이 또 오신환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 베트남에 가 있는 사이에 네.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까? 베트남에 가 있는 사이에 이게 기사로 떴습니다. 오신환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네. 내정을 했다. 근데 이게 또 뭔 정확한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하고 김대중 경교동 취입 네. 그거 서울시가 사달라 어쩌라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제 기사화 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오신환으로 내정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신환이 누구냐면은 2015년도 서울 그 관악 그 네. 지역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오신환이 나왔을 때 오세훈 시장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뛰쳐나갔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뛰쳐나가서 개혁 보수 신당에는 참여를 못하고 왜냐면 눈치를 본 겁니다. 네. 그러다 이제 반기문 요걸 밀라 그랬는데 반기문이 이제 중도에 하차를 해버리니까 어디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이제 바른정당 들어가서 이제 최고위원이 하다가 또 다시 뛰쳐나왔는데 어쨌든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도 바른정당 출신 아닙니까? 네. 오신환은 바른정당 그다음에 뭡니까?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네. 줄곧 유승민과 함께한 오신환이지 않습니까? 네. 오신환 이준석 징계위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했던 자입니다. 네, 네. 쿠데타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쿠데타는 이 정권 일각의 무장 집단이 스스로 그 정권을 뒤집고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차지하는 방법을 쿠데타라고 하는 거지. 뭐든지 그냥 다 하면은 쿠데타 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읊어대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으면서 탄핵했는데 동참했으면서 가담했으면서 네. 이준석 탄핵하는 거는 이준석 징계하는 거는 그건 쿠데타, 쿠데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탄핵 소추하는데 가담하고 일조하고 기여했던 자는 쿠데타 세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반란 세력 아닙니까? 개표현에 따르면? 그럼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차관급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기용을 했다 그겁니다. 이 네. 오세훈 시장이 네. 그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네. 얘기가 떠오르는데 같은 바른정당 출신이라서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끈끈함 이런 게 있는 건가? 동지 의식 있나?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도 바른정당, 그렇죠. 오신환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한 것도 바른정당.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또 최근에 네. 이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근데 어쨌든 이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 네. 기대, 열망 이런 거와는 달리 이 오세훈 시장이 한마디로 이 보수적 색채가 없고 네. 오락가락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과 자기가 평소에 얘기했던 네. 자기가 강조했던 어떤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벗어난 듯한 네. 이런 언행을 계속 보이고 있고 하필 하필 그 세력들이 바른정당, 그러니까 개보신당을 만들었던 네. 개보신당, 개혁보수당, 개혁보수신당, 가칭 네. 개혁보수신당인데 자꾸 사람들이 개보신당 그러니까 개보신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네. 했던 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개보신당을 만들었던 자들 네. 이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고 네. 이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회색 분자, 네. 회색 분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뭐 따뜻한 보수가 다들 그럽니다. 보수가 보수지 어떻게 따뜻한 보수가 있고 그럼 뜨거운 보수도 있고 차가운 보수도 있나 그러면 미지근한 보수도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말장난만 좋아하는 개혁 보수 네. 웃기고 소리네 진짜 이런 어떤 말장난식의 네. 이런 걸 앞세워서 네. 마치 자기들은 특별하고 네. 자기들은 기존 정치인들과 뭔가 다르고 네. 자기들은 차별화돼 있고 자기들은 정말로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고 아유 중도 표심 잡을 수 있으면 나가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지지율상으로도 오세훈 시장은 맨 처음에 24%가 지지를 했는데 왜 12%만 지지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오세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작년 분명히 2021년 4월 달을 통해서 서울시장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서울시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울시 의회는 이제 국민의힘이 장악을 했습니다. 네. 과반이 넘었습니다. 네. 일 어떻게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실력이 판가름 됩니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 4선 서울시장까지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었느냐. 네. 물론 박원순보다는 괜찮겠지만 네. 과연 이 사람이 차기 국가 지도자로 뽑힐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는 아주 면밀하게 앞으로 4년 동안 쭉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개보신당 출신들은 좀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개보신당 만들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 개보신당 그겁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다 개보신당 그렇죠. 그겁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음.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그 네.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하여튼 이 개보신당 이 세력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 기자가 계속 분석하고 추적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